지금 한국은 오후 3시쯤이죠. 그런데 이곳 파리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하루가 천천히 깨어나는 이 시간, 루틴은 언제나처럼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배경은 제가 묵고 있는 파리 호텔의 창밖 풍경이에요. 파리 아침이 시작되는 풍경이죠. 오늘 아침 눈을 뜨고 햇살을 보자마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곳에서도 루틴을 지켜야겠다.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목이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목이 따끔하고 감기 기운도 있어서 그냥 푹 쉬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책을 펼 수 있었던 건 곁에 있어준 와이프 덕분입니다. 함께 비행기에서 이야기 나누고 영화도 보고 좁은 좌석에서 나란히 기대에 앉아 소소한 추억을 나눴거든요. 그때 와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설국열차 아니야? 퍼스트는 누워서 오고, 비즈니스는 널찍하고, 이코노미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는 구조. 진짜 공감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오늘 웃으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꼭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 다음엔 비즈니스든 퍼스트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오늘은 여행 중이라 긴 루틴은 어렵지만 이 짧은 시간만큼은 지켜내고 싶어서 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루틴을 가능하게 해준 와이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보, 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지금 이 루틴을 지켜내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고맙고 잘하고 있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짧게, 따뜻하게,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질 높은 대화를 위한 숙성의 시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가서기는 서먹해질 겁니다. 안 보일수록 멀어지는 듯이 말의 양이 적어질수록 다가서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흔히 일어납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그것이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의 관계는 불가능해집니다. 아예 모르는 관계면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알던 관계에 시간이라는 윤활유가 빠지면 다가서기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교수님과 열심히 소통하며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사과정은 다른 대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학원, 새로운 지도 교수님 아래에서 공부에 매진합니다. 당연히 석사 시절의 교수님과는 점점 연락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던 중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최고 권위자가 마침 석사과정의 지도 교수님입니다. 도움을 얻어야 했기에 전화를 합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제가 이번에 그 교수는 한때 제자였던 사람에 대해 반갑게 맞이할까요?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가섬을 위한 절대 시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절대 시간이라고 하니 시간의 총량을 말하는 것 같아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보다는 빈도라고 말하는 게 옳겠습니다. 간결하게 하지만 계속해서 소통의 끈을 이어가는 그 모습, 바로 대화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 대화하는 생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 교수님, 바쁘실 것 같아서 저도 선뜻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에게 그건 그저 변명일 뿐입니다. 짧은 안부라도 지속해서 주고받았다면 과연 이런 변명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번 만나서 2시간, 3시간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수님 뵙고 싶습니다.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교수실로 찾아뵐게요. 라고 말하고 찾아뵙기만 해도 됩니다. 1년에 몇 번이라도 특히 무엇인가를 상대방으로부터 얻었을 때 성취의 일은 후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섣불리 상대방을 이제 알았다고 혹은 얻을 것을 얻었으니 이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만남의 횟수를 줄여가는 어리석음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상대방을 찾는다고 기껏 구축해둔 기존 관계를 소홀히 하는 건 세상의 모든 것에 다가서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언젠가 영업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인상 깊었죠. 새로운 고객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존 고객 관리, 소홀로 망한 영업사원이 너무도 많다.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걸 지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관계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건 새로운 관계를 맺기에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할 태도입니다. 물론 어렵게 이룬 장시간의 노력이 지긋지긋해서라도 당신은 기존의 그 누군가와 빨리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끝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성과를 이루면 허탈함이 오게 되는 경우도 흔하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이제 당신에게 얻을 건 다 얻어냈다. 라는 듯한 당신의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커뮤니케이션을 끝냈다고 그렇게 얻어낼 것을 얻어냈다고 쉽게 기존의 관계를 소홀히 다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농부라고 해볼까요?
농작물을 수확했습니다. 그 수확의 근거가 된 땅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끄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땅에서 농작물이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수확 이후 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다음 농사의 준비가 됩니다. 성과를 얻었다면 성과의 근간이 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그 성과의 근간에 애정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 애정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수시 입찰에 성공했죠. 그 성과에 근간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멋진 파워포인트 자료, 압도적인 제품의 스톤질,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 아닐 겁니다. 성과를 이룬 근간에는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상대방이야말로 성과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런데 성과를 얻었다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 이건 기껏 다가선 누군가와의 관계를 스스로 쉽게 끝내버리는 무지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인간적 만남의 시간과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건 당연합니다. 기존 관계든 신규 관계든 만나야 하고 또 대화해야 합니다. 안부를 물어야 하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물어봐야 합니다. 불편한 게 없는지 의향을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새로운 무엇인가가 문제가 된다면 친절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일이 끝났다고 대화를 끝내고 사랑까지 끝내자는 무지함과 이별할 때입니다. 일이 끝났다면 그 일의 과정 하나하나를 복귀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감사, 자신의 성장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의 관계를 하나의 관계 이상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는 쓸데없는 자기 방어 늪에서 벗어나 기존 관계가 보다 나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하기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인연을 너무 끊어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화를 위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태도.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하는 고민의 주제입니다. 원하는 걸 얻고자 이런저런 말을 상대방에게 건네보지만 돌아오는 건 외면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럴 때 혹시 나 자신의 왜만 끈질기게 상대방에게 강요한 건 아닌지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왜가 아닌 나 자신의 왜만 말해봐야 타인에게는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다가서고자 할 때 필요한 상대방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말하기 태도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TV에서 나온 한 강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첫째, 나의 말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나의 말은 상대방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에 주의한다면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말하기로서 상대방에게 다가섬에 있어 확실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하기에 있어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고려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한다면 상대방 관점에서의 기쁨, 그리고 흥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말이 지금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내 말이 지금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왜와 거리가 먼 말이라면 우리의 말은 아무런 소득 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목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원을 원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상대방의 욕망과는 동떨어진 오로지 우리 자신의 소원에 지나지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의 하기는 상대방의 기쁨과 흥미를 고려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관심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을 합니다. 사실 말을 해서 아무런 일도 없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니까요. 말에 대한 속담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속담 중에 말에 관한 것을 기억해 보세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제일 유명한 속담입니다. 이제 이 속담을 한번 살펴볼까요? 말로 빚을 갚는다?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시대, 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로 빚을 갚는다면 그건 괜찮은 일이죠. 그런데 이 속담은 이렇게 풀이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빚을 갚은, 그런데 이 속담은 이렇게 풀이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빚을 갚으면 남는 게 무엇인가? 빚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를 메운다면 플러스가 아니다. 0이다. 이제 다시 시작인 것이다. 결국 말 한마디로 천년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은 말을 하면 무엇인가를 더 얻는 게 아니라 잘해봐야 기존의 부채를 청산한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말에 대한 속담을 더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말을 많이 하라고 권하는 속담보다는 말을 사용해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혀 밑에 도끼를 들었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말로 온 동네 다 겪는다. 예쁜 얼굴값 말로 깎는다.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을 마라. 말 대화
만만치 않습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극심한 손해를 봅니다. 말은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한 중견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도 있습니다. 구매를 위한 협력업체의 담당자가 농담이라도 성의 없어 보이는 말을 쉽게 하면 처음에는 웃어 넘깁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반복되는 그 사람을 심지어는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 자체를 저도 우습게 여깁니다. 갑질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진실한 마음이 엿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진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말이 통하기 시작한다면 함부로 들뜨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상대방의 기쁨과 흥미를 고려하면서 차분하게 말해야 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왜에 대해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면 그 차갑던 상대방도 어느새 한층 가깝게 다가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모르면 조금도 아는 척하지 않는 게 100배 낫다. 상대방에게 다가서려면 상대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증오와 배척의 마음가짐으로는 다가섬이란 절대 불가능한 그 무엇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있어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상대방은 안다는 것, 잘 모른다면 최소한 알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상대의 사정을 모르고 말하는 것만큼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다 보니 이런저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언젠가 한 중견기업 채용 담당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력서를 보면서 가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알고 지원한 것인지 궁금한 경우죠.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지원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불쾌합니다. 대기업 아니라 그런 거래니? 라고 좋게 생각하려 하지만 취업에 있어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별도의 명단을 만들어 아는 회사의 블랙리스트로 돌리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글을 쓰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느껴지는 거지요. 물론 가끔은 모르고 아는 척을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이런 책까지 있을까요? 하지만 이왕 아는 척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아는 척을 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찌내면서 말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관계를 끊어 싶도록 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습니다. 그게 대화를 하는 인간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문장 하나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모르면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상대의 생각을 상상해보는 훈련입니다. 대화는 상대방이 있기에 상대방을 머릿속 그림으로 상상하지 않고 덤벼드는 대화는 불안정합니다. 대화는 상상력을 요구하는 고난도의 기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대화의 초기 단계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역시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상대방은 단지 호감을 표시했을 뿐인데 그것을 자신에게 대한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았음에도 서두름이 모든 것을 망치는 그런 경우일 겁니다. 가벼운 감기도 악화되면 폐렴으로 발전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상대방과의 대화라면 처음에 가벼운 대화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대화는 인간관계로 전제로 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를 향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하고 문제는 상대에 가진 것, 즉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곧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닌 상대방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이 없으면 상대방도 그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면 대화는 어긋나고 관계는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상대방을 안다는 것이 단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을 알아야 한다는 거나 부하 직원이 상사를 알아야 합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갑도 을을 알아야 대접을 받습니다. 상사도 부하 직원을 알아야 성과를 냅니다. 을의 생각을 부하 직원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대화를 해봐야 무의미한 결론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있어 늘 있는 대화의 부정합 현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팀장이 팀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2023년 매출계획 보고서를 작성해보세요. 많은 관리자가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 일로 돌아섭니다. 알아서 보고서를 잘 만들겠지라고 착각하면서요. 제대로 된 지시였을까요? 아닙니다. 회사의 전체적인 역량을 깎아먹는 비효율적인 지시에 불과합니다. 아마 이 팀의 구성원들은
1번에서 시작해서 18번에 이르는 지루한 보고서 작업에 소중한 시간을 투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간 관리자라면 자기 맡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작은 일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탁월한 관찰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팀원이 적절한 시기에 성과를 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리더의 임무입니다. 윗사람이라면, 선배라면, 리더라면 대화의 상대인 구성원에게 제대로 된 지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지시란 무엇일까요? 구성원 생각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즉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난 후에 하는 지시일 겁니다. 2023년 매출 계획은 2022년 대비 130% 성장한 수준으로 정리합시다. 주요 성장 분야는 주말을 이용한 직장인 단기 여행 분야가 어떨까요? 예산과 함께 처리될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을 함께 논의한 후에 따로 정리하기로 하고요. 팀장의 지시를 듣는 팀원도 한결 마음이 편할 겁니다. 구성원들이 자기의 자원을 의미 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로 회식하면서 치맥을 하는 것보다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라 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업무 시간 속에 팀장이 팀원에게 명확하게 지시를 잘하는 것이 직장에서 서로에게 다가서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말하기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독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또 이제 가족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빨리 마무리하고요. 저기 지금 바쁘게 움직이시는 파리 분들이 계시네요. 일단 저도 급하게 종료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